서울 한복판,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용산역 뒷골목. 유흥업소가 줄지어 늘어선 그 거리에서 유독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건전 마사지라는 원칙을 지키며 성공을 일궈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박정훈. 그는 유혹과 타협이 난무하는 업계에서 오직 실력과 품질로 승부하며 월 순이익 1,00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수억 원의 자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부적절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했고 직원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 단 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혹이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리고 작은 타협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제 사례 기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역 뒷골목은 밤이 되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호객꾼들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간판들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한가운데 유난히 조용한 간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전 타이 마사지. 박정훈 52세. 이 거리에서 10년을 버틴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 골목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자극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 손님은 점점 더 강한 것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선을 넘으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까지. 그래서 그는 아예 선을 굵게 그어버렸습니다. 우린 마사지로만 간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퇴폐를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대신 제대로 풀어드립니다. 어떤 손님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돈 더 줄게. 따로 없어요?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곳은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그는 매출이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허용하면 그 순간부터는 손님이 아니라 요구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걸. 그의 기준은 직원 채용에서도 같았습니다. 경력 5년 이상, 직접 시연 테스트, 서비스 매뉴얼 철저 숙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 부적절한 언행 즉시 해고. 실제로 그는 몇 번이나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한 번은 30대 마사지사가 손님과 지나치게 친밀한 농담을 나누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분위기 맞춘 거예요. 그녀는 웃었지만 정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우린 분위기 장사 안 합니다. 그날로 계약 종료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신입 직원이 지나치게 몸에 밀착되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의상 자체가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었지만 의도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녀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선이 무너집니다. 그는 바로 근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선택 덕분이었을까요? 3년이 지나자 단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다르다. 믿고 올 수 있다. 괜히 불편하지 않다. 월 매출 4천만 원. 순이익 1,200만 원 이상. 그는 아내와 외동딸 명의로 적금을 들었고 작은 상가 건물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유혹의 거리에서 자극 없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어느 늦은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카운터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손님이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여기 정도면 살짝만 열어도 돈 더 벌 텐데. 정우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그 살짝이 제일 무섭습니다. 손님은 피식 웃으며 나갔습니다. 정우는 불 꺼진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차분했고 정돈되어 있었고 자신의 통제 안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다르다고. 하지만 인생은 노골적인 유혹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유혹이 더 위험하다는 걸 곧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얇게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유리문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정우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찬이다. 이력서 사진으로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물은 훨씬 선명했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부드럽게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짙지 않은 화장임에도 선명하게 살아있는 눈매, 특히 눈빛이 강했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몸에 맞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과하게 노출된 차림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균형 잡힌 실루엣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우는 스스로를 다잡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경력이 짧네요. 찬이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는 거 빠릅니다.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말끝이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약간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좁혀졌습니다. 정우는 이유 없이 긴장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면접을 봐왔습니다. 예쁜 사람도 화려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력 부족. 머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존재감이면.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수습 한 달입니다. 찬이다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 한마디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근무 첫날부터 매장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찬이다는 다른 마사지사들보다 조금 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유니폼은 규정 아니었지만 자신의 체형에 맞게 정돈되어 있었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도 눈을 마주치며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받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예약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찬이다를 찾는 이름이 늘어났습니다. 그 새로 온 분으로 해주세요. 찬이다 씨 예약 가능해요? 후기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집중력, 세심함, 분위기. 정우는 CCTV를 돌려봤습니다. 동작 자체는 규정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과의 거리, 시선, 손길의 속도, 어딘가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종료 후 밤 11시 20분. 매장은 고요했습니다.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고 복도에는 발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합시다. 찬이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마사지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묘하게 긴장했습니다. 찬이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마사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손길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천천히 집중하듯 이어졌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녀는 가까운 거리에서 말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품질 점검이다. 그러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찬이다는 그의 표정을 읽는 듯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긴장했어요? 그 질문에 정훈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위험했습니다. 정훈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합시다. 찬이다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매장은 이 분위기 필요 없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근무 종료입니다. 찬이다는 몇 초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아쉬워요, 사장님. 그 미소에는 감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또 보게 될지도 몰라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남은 향기와 묘한 정적,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원칙은 지켰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고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날도 평소처럼 매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다시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베테랑 마사지사들이 돌아왔고 단골도 서서히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원칙이 맞았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찬이다예요. 정훈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곧이어 영상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썸네일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사지 테스트.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눌렀습니다.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일부는 잘려 있었고 특정 장면은 느리게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칫 보면 마치 사장이 직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곧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오해받으면 억울하겠죠? 사장님도 그렇죠?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찬다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전혀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정훈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자른 거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전 억울해요. 제 인생 망쳤어요. 정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또박또박 5천만 원. 정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손님 연락처 다 있어요. 정훈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찬이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사모님 번호도 있죠. 그 순간 정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자신의 표정, 당황한 얼굴, 일어나는 장면, 교묘하게 편집된 구성.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찬이다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안 보내면 일부 공개할게요. 정훈은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자산 중 일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금 확인 메시지가 뜨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사장님은 똑똑해요. 그 한 줄이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은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첫 5천만 원을 보낸 뒤 끝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찬이다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장님, 영상 원본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어 도착한 짧은 클립, 편집되지 않은 또 다른 각도. 결정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성. 정훈은 이가 갈렸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잖아. 전화를 걸었지만 찬이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건 그 영상 값이에요. 잠시 침묵 후 이번에도 5천. 정훈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손님들, 단골들, 업계 평판,
그리고 가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며칠 뒤 또다시 메시지. 이걸로 완전히 끝내요. 또 5천만 원. 정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평생 피땀 흘려 쌓아온 돈의 일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금액.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명성을 지키는 값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송금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입금 확인 메시지가 뜨고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영상 다 삭제했어요. 저도 이 일 잊을게요. 그리고 그 뒤로 찬이다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계정도 비활성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전 재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작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당장 가게를 유지하기엔 현금 흐름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매장을 정리하고 잠시 숨을 고르기로 간판을 내리던 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상은 퍼지지 않았습니다. 단골들은 아무 일도 모릅니다. 업계 평판도 그대로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억 5천으로 명성을 지켰다.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정우는 다시 작은 규모의 매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표정이었습니다. 면접 기준은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경력 추천서, 이전 근무지 확인, CCTV 관리 체계 강화, 직원 교육 매뉴얼 재정비, 근무 중 사적 촬영 절대 금지 조항 신설, 품질 테스트는 공개된 절차로만 진행, 절대 단둘이 밀폐 공간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직원과의 거리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면 예전보다 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더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새벽 2시. 비가 그친 뒤라 공기는 축축했고 유흥가 특유의 네온 사인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즘은 일이 끝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비싼 수업료라 생각했지만 어딘가 속이 비어있는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손짓을 하며 사람들을 부르는 한 여성. 정훈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찬가. 짙은 화장, 과감한 의상, 유흥가의 불빛 아래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 저렇게 살려고 나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찬이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찬이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억울함이야? 이게 내 선택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찬이다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남의 인생 망쳐놓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찬이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찬이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뛰어 사라졌습니다. 네온사인 아래 그녀의 뒷모습은 금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한 게 뭔데?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뭔가 선을 넘은 기분.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SNS를 보던 중 지인의 공유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사지샵 실화냐? 정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썸네일, 낯익은 방, 그리고 자신과 찬이다.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장면은 강조되고 대화는 왜곡되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댓글은 날카로웠습니다. 역시 다 똑같다. 겉으론 건전한 척하더니 이런 사장이 더 문제다.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러나 이미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약 취소, 신규 문의 급감, 단골 몇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상 봤는데 사실이에요? 정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은 거죠?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영상 화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딸은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탁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대화를 줄였습니다. 정훈은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늦은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계정, 짧은 메시지 하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쉽게 끝나지 않아요. 당신이 준 상처 잊지 않을게요. 정훈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어 도착한 한 문장. 끝까지 볼게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는 무너지고 평판은 깨지고 가정은 균열이 갔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거실과 차갑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정훈의 세상은 이미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용산의 유흥가 한복판에서 원칙을 지키며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정훈. 경력은 부족했지만 강렬한 존재감에 신입 마사지사 찬이다를 채용하면서 그의 인생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매장은 활기를 띠었지만 경계선의 선듯한 분위기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정훈은 결국 원칙을 선택하고 그녀를 해고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찬이다는 편집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고 정훈은 명성을 지키기 위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믿습니다. 값비싼 수업료라 생각하며 다시 원칙을 다잡고 재기를 다짐했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한 새벽의 충동적인 행동이 또 다른 불씨가 됩니다. 공개된 영상, 쏟아지는 비난, 급격히 줄어드는 손님, 흔들리는 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차디찬 메시지. 정훈은 결국 깨닫습니다. 한 번의 흔들림과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남기는지. 지키려 했던 명성도 신뢰도 관계도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혹이나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어떤 균열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타협은 당장은 별것 아닌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또한 분노와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씨를 남깁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영상과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퍼진 콘텐츠는 통제하기 어렵고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무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은 메시지와 긴장감 있는 전개로 찾아뵙겠습니다.